일일 합격노트 오늘 문제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이거는 20회 때 출제된 문제입니다. 13년 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이런 말 없죠. 이게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라고 했어요. 명문. 지금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답해야 되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답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예요. 명문으로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저당권 설정 알선하는 것도 중개업이라고 했죠. 저당권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다고 했고요. 다 기출 문제들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단 한 번 우연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죠. 외국에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니다. 아까 법인에게 회사 취직한 사람만 소속 공인중개사다. X죠. 개인개업 공개사 밑에 취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 X. 확인 설명 못한다.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은 못한다. 이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공장재단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리언이 권리금 해당 안 되죠. 가압류된 토지, 가처분 등기된 것 다 됩니다.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중개사물 됩니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이고요. 모든 지목 다 중개사물 해당된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것,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것 다 중개사물 된다. 개인 땅이면 중개사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 기출문제인데 3번이 답인데요. 많이 틀린 분이 많더라고요. 등록증 뿌린 자가 그들이라.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대기업 신청하는 거죠. 자격증은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등록증 때문에 틀렸고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게 4번은 보면 이것도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잖아요. 다음 달 10일까지 없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분은 계시더라고요.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 달 10일인데 다음 달 5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하면 그건 X죠. 근데 지금 다음 달 5일인지 10일인지 이런 말 안 나와 있으면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격증 재교부는 수수료 내야 된다 했어요. 자격증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 했죠. 이게 국토부령, 대통령령 오늘 했잖아요. 이런 게 나온다고 시험에. 그러면 이런 거는 아예 답으로 하지 말라 했죠. 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 다 암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 이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자, 자격증은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한다고요. 뿌린 자가 그들이라.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3번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했으면 해당된다.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즉 컨설팅 업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지 중개업은 거의 안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안을 잘못한 거지. 혼자 가서 검찰 조사를 받으니까 그냥 검사가 그래 거의 안 했지만 그래도 하긴 했잖아. 몇 개라도. 예, 몇 개 했는데 그럼 몇 개 했다고 적어 자필로. 몇 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했잖아요. 몇 개. 딱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그럼 중개업이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컨설팅만 하고 중개업을 안 했으면 처벌 안 받죠. 지금 현실적으로 현업에 보니까 컨설팅 업자들 중개란 말은 안 적어놨어요. 부동산 컨설팅 해놓고 유리창에 매매, 임대차, 교환 이렇게만 적어놨더라고. 그게 교환 중개라는 명칭은 쓸 수 없어요. 개업공개사 아니면. 그 중개라는 말은 안 적고 매매, 교환 이런 거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임대차 소개됩니까 하니까 예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매매도 가능하냐 하니까 소개하냐 하니까 된대요. 그럼 뭐 제가 무등록 중개업자인데 계약서는 어떻게 적는데요 물으니까 법무사 사무소에 가서 적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컨설팅 위주로 하지만 중개업을 그래도 반복적으로 했다면 단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면 중개업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컨설팅 업자라 하더라도. 3번이 답이고요. 등록 안 하면 개업공개사 아니다. 예,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이다.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판례가 있었는데요. 40억짜리를 한 건 중개하고 중개보조원이 3억 받기로 했어요. 3억 받으면 사장하고 반반 5대5로 나눠 먹기로 했어요. 갑자기 1억 5천 주려니까 억울하잖아요, 사장한테. 그러니까 그냥 계약서 출력해가지고 사장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한이 있잖아요. 중개업소에서 출력하면 그 이름을 적으면 또 도장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적은 거예요, 보조원이. 그 3억 달라고 하니까 그 의뢰인이 못 주겠다. 네가 지금 확인 설명 잘못해가지고 세금 뭐 3억 나온다고 했는데 세금이 6억 나왔다.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게. 근데 세금이 훨씬 더 나왔어요. 그래서 세금 빼고 그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 하니까 중개보조원이 무식하니까 용감하니까 소송한 거예요. 다 달라고. 3억 준다 했으니까 달라고. 판례는 한 푼도 못 받는다. 왜?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업자다. 왜 업자냐?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안에다가 아닌데 개업공개사를 적었으니까 이는 명백히 무등록 중개업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분은 중개업소에서 쓰는 게 아니라 문방구에서 쓰는 계약서 이런 거 아예 개업공개사 이름 안 나와 있는 거 아니면 미리 자기가 집에서 컴퓨터로 계약서를 하나 출력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중개업소에서 출력하면 다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론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이야기에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로 이름을 적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이야기, 형사처벌. 보수는 한 푼도 받을 수도 없고요. 기출문제입니다. 다.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모든 과목이 80%가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80%는. 그 60점 받으려면 무조건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히 평균 60점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하지 마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틀린 것을 했는데 답은 3번이죠.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된다 했죠. 조금 전에. 자격 취득, 시도별로 자격 문제, 자격증 시험 문제 다르면 안 된다 했잖아요. 보수는 시도별로 달라도 돼요. 왜냐하면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잖아요. 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게 기출문제니까 이거 국토부 차관 아까 내용에 있었고요. 위원장은 차관이고 위원은 위원장 임명 요청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 요청한다고 했죠. 아까 7명 이상 11명 이내 이거 각 위원들 숫자 기억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재척 사유, 연구, 용역, 감정을 한 경우 이해관계 있으면 그 회의에 빠져야 된다 했죠. 재척 사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다른 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다. 저 8번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7번은 했어요. 두 번 넘어갔나 보다. 그런 문제가. 7번
이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격증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자격 취소되면 3년, 부정행위하면 5년간 시험 못 본다 했죠. 그 다음에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4번 양도대여란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모르겠다면 아니고요. 이게 공인중개사 업무, 이게 판사도 그렇고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이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보면 판례에는 개업공개사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공인중개사 아니면 중개업자 아니면 중개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개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 그 판사가 말하는 건 전부 개업공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판사들도 모든 법을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판사도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보면 다 밑에 사법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 직원들이 있다고, 담당 직원이 한두 명씩. 그분들이 다 해줘요. 어떤 분은 심지어 판결문도 직원들이 적는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양도대여하고 성명 사용하고 똑같다 했죠. 상호사용 다. 상호사용, 성명사용, 양도대여 똑같습니다.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8번입니다. 8번. 요거 32회 기출문제인데요. 32회 기출문제. 또 이거 지금 풀었던 거 아마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또 나올 거예요. 그 계속 반복해서 봐야 돼. 한 번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된다고. 딱 보면 바로 답이 나올 정도 돼야 된다고요. 문제를 봤는데 전부 처음 보고 신선하고 충격적이면 합격하기 쉽잖아요. 이거 다 풀어봤던 거, 아이고 이거 뭐 다 풀어봤던 거네, 이 정도 돼야 합격이 된다고요. 자, 중개사물 해당되는 거 답 4번입니다. 지목 무슨 지목이든 상관없이 다 된다 했죠.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사물 되고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것, 전세권 설정 등기된 것,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도 중개사물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유권은 팔 수 있다고. 다시 묘가 있는 땅도. 답 4번이고요. 미채굴 강물 중개사물 아니고요. 2번 권리금 중개사물 아니고요.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나무 베어낸 거 이거는 동산입니다. 동산. 아무나 중개도 된다. 그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중개상물 아닌 거. 중개상물인 거는 개업 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상물이고요.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아무나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닌 게 있고요. 또 아닌 거 하나 더 있는 거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닌 거 있어요. 권리금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되고, 국유재산, 국가 소유는 아무도 거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라고. 아무도 거래 못 하는 것도 있고 아무나 해도 되는 것도 있다.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다. 이게 5번이 대토권입니다. 이른바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라고 있고요. 답 4번입니다. 자, 이게 최근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제가 3개가 주로 많이 나온다 했는데 3개, 4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200개 지문이 안 돼요. 요즘은 3개, 4개 박스 안에 있는 게 많다. 근데 막 어렵게 그 책 어렵게 모의고사나 또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고 충격받고 포기하려면 모의고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모의고사 보면 17.5점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모의고사에는 박스에 이게 3개, 4개 나오는데 막 한 10개 이렇게 해놓고 몇 개인가 이렇게 묻는다고. 일부러 충격받아라고. 왜냐면 출판사에서는 책임 안 져야 되거든.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왔으니까 떨어진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모의고사 다 100점 나왔는데 떨어지면은 문제 개판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모의고사 같은 거는 어렵게 내니까 그 점수 안 나와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고요.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시험 안 보고 나중에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보면 17.5점 나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찍으면 오히려 점수도 더 잘 나와요. 대충 알고 보면 답만 다 피해간다고요. 자, 9번에 옳은 것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 맞고요.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장 1명 포함 맞고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 제1차관. 위원장이 부득이한 업무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호선된 자가 아니라 미리 지명된 위원, 미리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미리 지명된 자가. 호선이라는 것은 상호간에 선출하는 게 호선이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10번입니다. 옳은 것인데요.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아직은 뭐 지금 진도는 아닙니다만은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설명 잘못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 있다 했는데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임원 상무이사 될 수 있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소속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가 취직하는 건 안 되죠. 다른 회사 가서 취직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이중소속은 안 된다고. 자기 회사에는 근무해도 돼.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근무해도 된다고요. 자격증 따가지고. 그 소속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될 수 있다. 외국인도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될 수 있다. 외국인도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고 보조원도 될 수 있다. 실제 미군 부대 앞에 이런 데 가면은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 고용돼 있어요. 중국 동포들 많은 데는 또 조선족 분들 직원으로 취직돼 있다고. 그 나라 말 잘하는 사람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받은 개업공개사가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용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거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은 계획을 수립해버리면 그게 그냥 행위 제한이 되는 거죠. 그 외국은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개발 계획, 이용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되는데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됩니다. 대부분.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되는 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한 1년 걸리니까 그 전에 미리 허가받거나 해버리면 그는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겠죠.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오늘 이게 네이버에 제 이름 한번 검색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8명 중에 한번 검색을 해야 계속 1위, 제가 지금 1등이거든요. 최고 검색 맨 앞에 나와 있어. 검색 안 하면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예? 아니 그게 네이버 정책에 보니까 하루에 2번씩 바뀐대요. 하루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원칙이고 2번 바뀔 수도 있대요. 검색량이 많은 사람이 맨 앞에 뜬다고. 검색량이 없으면 뒤로 밀려요.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